자, 오늘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D-100,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첫째 날인데 총선이 딱 100일 남았습니다. 총선은 올해 4월 10일 수요일에 있지요. 자, 오늘 여야의 상황을 짚어볼 텐데 먼저 여당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향한 곳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충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을 찾았어요. 글쎄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새해 첫날 현충원을 방문해서 저렇게 참배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지요. 오늘 첫 번째 있었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통에 저렇게 정치인들이 현충원을 가면 방명록에 무엇인가 메시지를 적죠? 보시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 한동훈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믿어주시지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올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면서 한동훈 장관이 요즘에 부쩍 저 단어를 많이 쓴다. 감이 좀 오지 않으시는지요? 바로 맨 위에 있는 저 네 글자 동료 시민.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부쩍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승리의 목적은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선의입니다. 네,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썼는데 오늘 방명록에도 첫 시작이 동료 시민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떠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현충원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방명록의 첫 메시지가 그동안 자주 썼던 동료 시민이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마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핵심 키워드가 동료 시민입니다. 네. 이게 철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썼죠. 보통은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고대 그리스나 네. 이제 로마 시대 보면요. 결국 이 국민이라는 건 상당히 국가주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대등한 자유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게 동료 시민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나 네. 이런 게 그때 바로 동료 시민 이런 표현을 쓰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쓰죠. 저는 어떤 게 국가주의보다 윤석열 대통령 철학도 자유주의 철학 아닙니까? 대등한 자유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예. 이게 바로 동료 시민이다. 앞으로 이제 이 표현이 예. 많이 나올 걸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미래 아닙니까? 미래. 결국 한동훈 장관은 73년 완전히 새로운 세대입니다. 기존의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미래 세대로 나아가자. 이런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동료 시민 이 말이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들죠. 아주 마음에 이게 드세요? 제 철학과 똑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에 드시는군요. 예. 자,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한 장관이 외부에 나가면 그동안에도 지방 행보를 할 때 한동훈 장관의 지금은 비대위원장이지만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몰려든 바가 있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현충원이에요, 현충원. 현충원이니까 저희 그래서 장관님 너무 좋아하시는 사인 줄 부산에서 왜 오셨어요? 놀러 왔어요. 저도 놀러 가고 싶은데 제가 부산에 오래 있었거든요. 아버지 올라가시 저희 집에 와서 부산 세운내고 언제까지 잘 놀다 가세요.
네, 오늘 현충원에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함께 찰칵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1년 전과 오늘을 저희가 한번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무엇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자, 좌측. 지난해 1월 1일 모습입니다. 그때는 무엇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 그때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죠? 하얀색 원안에 법무장관 자격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바로 정확히 1년 후인 2024년 1월 1일 한동훈은 법무장관이 아니죠, 더 이상.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현충원을 저렇게 참배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저렇게 위치가 바뀐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향한 곳은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 당사였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 한동훈 장관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강조를 했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그런데 우리 서로 마음 정했으니 그냥 지금부터 같이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국민의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배 구호는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분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네, 국민의힘 중앙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몸살이지 맙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나아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건배사로 한동훈을 외쳤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오늘 저 신년 인사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보통의 여당의 지도자들은 예? 신년 인사에서 청년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명의 어떤 사회 계층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회 아젠다, 네. 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어떤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 희망.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아젠다라든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당 지도자로서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해 첫 인사로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여당을 이끌게 됐으니 예.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그냥 덕담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